제가 독전 준비할 때 운동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져서 제가 운동을 늘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운동 싫어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싫어요. 저는 F여가지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신문이 아바타 출연해서 주인공으로 아시아 쪽은 일단 없었잖아. 아시아 쪽도 하나 가능성 있어 보여. 가능성 있잖아. 내가 감독이면 아시아 느낌 또 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막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스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건데 우리 진서연 배우님인데 오늘은 제가 작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 작가님이 견딜 겁니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 이 책을 읽고 쇼펜하우어가 좀 옛날에 어떤 그런 지혜를 줬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주는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확 너무 반했습니다. 진서연 작가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진서연이고 오늘은 작가 진서연으로 초대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진서연 작가님을 어디서 봤냐면 세바씨 강연 혹시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강연에서 제가 가끔 뭐 예능이나 어디서 저 헐리우드 진출할 거예요. 뭐 아바타 8에 출연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 지금 영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셔서 제가 이렇게 들이댄 케이스인데요. 진서연 배우님의 어떤 삶에 대하는 자세를 저도 되게 배우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해보면서 책을 어떻게 해서 왜 굳이 바빠 죽겠는데 쓰게 되셨는지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사실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초등학교 때는 일기장 검사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제 3인칭 시점으로. 약간 시처럼 쓴 게 선생님이 읽어도 누군지 얘가 몰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그 무슨 일은 나만 알아. 그 나의 그 감정들을 있었던 일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계속 기록하던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9년간의 저의 일기장인데 이것도 별제이라는 예명으로 인스타그램에 조금씩 기재하던 거를 어떤 출판사에서 보시고 책을 내자고 의뢰가 왔어요. 근데 전지 모르고. 대박이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엄청 놀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서 왜냐면 그냥 제가 감정을 토해낸 일기장이니까 이게 무슨 책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제가 이거를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나눠서 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네, 기승전, 희망, 용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막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서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용기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명 시절부터 계속 조금씩 쓰셨던 내용인 거네요. 그러니까 스타가 돼서 잘 돼서 이게 아니라 내가 좀 힘들 때부터도 이렇게 끄적끄적 했던 내용인 거네요. 사실 그죠? 글은 행복할 때 잘 안 써져요. 맞아. 네, 죽고 싶을 때 써져요. 이거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이걸 토해내듯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맞아. 그렇다고 뭐 술 먹고 친구들 만나서 막 흔들어 제끼는 거는 정말 그냥 그날이지. 소모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감정을 토해내고 진실되게 나와 마주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이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잘 견뎌냈구나 하는 나에 대한 이렇게 칭찬을 막 해주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일기라는 게. 책을 그 초보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책이 의미에 맞는 사진들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저는 여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쇼펜하우어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아시죠? 살아있는 쇼펜하우어가 나타났다. 모임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하시잖아요. 독서 모임 같은 네. 거.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고 루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게을러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맞지. 많아요. 근데 이제 공표를 하면 해야 돼. 내가 이미 이걸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랑 읽으면
또 더 재밌어요. 제가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유태인들의 도서관을 보신 적 있어요? 네. 엄청 시끄러워요. 약간 클럽처럼. 말하면서. 일어나서 막 서로 토론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나 혼자 읽고 그냥 말면 이거에 대한 영감은 하나야. 근데 한 10명이서 같이 읽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면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아, 독서 모임이 이런 거구나. 같은 책을 여러 명이서 읽으면 짧은 순간에 10가지의 아이디어를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구나. 아주 좋은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제주도로 이사 가서 그냥 일반인 분들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2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되게 신기했겠다. 네. 왜 아니에요? 또 너무 바쁜데 네.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쓰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새로운 거를 할 때 사람들이 뭐 신년에 다이어트 할 거야. 그치. 올해는 내가 10kg 뺄 거야. 올해는 내가 책 30권 아주 그냥 부실 거야. 막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연약하고 되게 평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루틴을 뭐 하루에 한 장 읽기. 이것도 못 지키겠어. 그러면 하루에 한 문장 읽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한 문장은 펴놓으면 그냥 눈으로 읽게 돼요. 그렇게 계속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걸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하루에 한 문장씩 읽어가지고 벌써 지금 2장이 지나갔네? 그럼 뭐 어느 순간 한 권이 지나가요. 내가 이걸 매일매일 지켰어?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미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면 아, 저 사람 뭐 원래 저런 사람이었고 나랑은 결이 달라 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 되게 하찮아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하루에 하는 루틴을 보면 최소 4-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한 놈만 팬다를 되게 여러 번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물을 썰어요. 근데 심혈을 기울여서 뭐 1시간에 한 번 써는 놈이랑 이게 어떻게 썰릴지 모르지만 진짜 1초도 안 쉬고 계속 써는 놈이랑의 차이는 여러 번 때린데 또 때린 놈이 잘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강력한 막 대단한 루틴을 세우시면 안 되고 와, 이거는 진짜 개나 소나 다 한다 정도의 아주 하찮은 루틴들을 세우시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또 이 무쇠소년단을 보면 철인삼종? 마라톤? 저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저는 달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독전 준비할 때 운동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져서 제가 운동을 늘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운동 싫어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정말 싫어요. 저는 운동도 싫어하고 정말 돼지같이 많이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 저 대식가예요. 근데 이걸 다 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되게 운명처럼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어요. 근데 뛸 용기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원래 있긴 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뛰고 싶었어요. 근데 뛸 용기가 없어서 운동화 신고 나가는 것만 사실 진짜 2년을 했어요. 전 되게 느려요. 학습도 느리고 이해도 느려요. 마음이 동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람이어서 일단 운동화 신고 나가는 거를 한 2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저를 아니까 뛰다가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잘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부터 걷기 명상을 시작합니다. 100일, 디데이 100일 해가지고 사실 뛰고 싶은데 제가 말을 만든 거예요. 뛸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공표를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뭐 오늘 첫날, 오늘 둘째 날, 오늘 99번째 날, 100일 완성 걷기만 한 거예요. 근데 또 빠르게 걷는 게 정서적으로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나는 걷는다 하면서 정말 느리게 원래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걸어요. 그럼 또 그게 명상이 돼요. 걷기 명상처럼.
그리고 들어오면 리스트에 체크아웃. 또 체크가 되는 거야. 아, 오늘 걸었어. 오늘 걸었어.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오늘은 좀 뛰어볼까? 하고 싶은 동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한 50m만 뛰어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축적되면 어느 순간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찮은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정말 내성적인 애였거든요.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근데 생각이 워낙 많은 아이여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었어요. 아마 대답을 잘해주셨으면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국어, 사회 뭐 이런 건 굉장히 잘했어요. 뭐 읽고 생각하고 이런 건 좋아했으니까. 근데 수학이랑 영어를 왜 해야 되냐고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까불지 말고 하라고 해! 이랬어요. 대학 안 갈 거야? 뭐 이랬어요. 어디 지금? 근데 저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동기부여가 돼야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정확히 기억나는 게 선생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제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 방정식, 뭐 그 이외의 함수 이런 게 어디 쓸모가 있나요? 왜 해야 되나요? 중학교 때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춘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해! 이랬어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부터 수학은 안 해. 그래서 정말 수학이 점수가 막 30점, 40점 이러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유가 정확한 것들은 거의 올백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편차가 극과 극이네.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내가 어쩌면 서울대를 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서 제가 영어도 그래서 놓친 거예요. 맞아. 나는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 가서 살 일은 영원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왜 해? 안 해야지. 그 영어도 막 30점, 40점 막 이렇게 기어 다녔어요.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 필요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고 있잖아요. 카카 이런 거 막 하고 막 토토 이런 거 하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이에요. 저희 이제 소리 튜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아기가 돼서 다시 영어라는 소리를 호흡부터 배우는 거라서 네. 많은 분들이 현타 온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난 지금 저렇게 원어민처럼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런 거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선생님? 사실 왜라는 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길을 잃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항상 나 이거 왜 하지?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를 질문을 하는 그 버릇? 근데 누군가는 그게 엉뚱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쟤는 이상해. 어렸을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 넌 이상하네. 쓸데없는 질문하는 애. 그래서 사실 용기가 없으면 이런 질문도 못 해요. 근데 자존감이 지금 많이 쌓인 상태니까 그런 어른으로 자라서 정말 궁금한 그 왜를 질문을 정말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해지면 정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튠을 공부할 때 왜가 너무 중요했어요. 왜가 너무 중요했어요. 자꾸 동물 소리 시키는데 이게 나는 처음 보는 교육이고 자꾸 막 톡톡톡 이렇게 하라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근데 지금은 정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재밌죠. 그리고 제 책에 챕터 2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해야 돼서 하는 일이면 못해요. 제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은 사랑하지 않는 걸 억지로 사랑하는 거야 라는 글이 있는데 별표 쳤어. 네.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그 어떤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영어를 내가 배우고 싶다. 영어를 잘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가 그냥 재밌고 좋아야 돼요. 그냥 마냥 좋으면 계속 생각나고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계속 생각나고 계속 보고 싶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거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해야 돼. 내가 사실 영어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놀이처럼 해야 돼. 되게 하찮게. 그 순간순간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하찮아야 된다. 일 예로 제가 설거지랑 빨래 개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살림하는 거 싫어해요. 진짜 안 그래도 몸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 전문가 일본 사람 있어요. 책도 있어요. 그분이 빨래 개는 거를 명상하듯이 하더라고요. 정말 정갈하게 깨끗하게 되게 사랑하는 무언가를 다루듯이 깨끗하게 얘를 만지고 깨끗하게 접어서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래 개는 시간이 이제는 명상하는 것 같고 너무 나를 이렇게 바로잡는 시간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양말도 이렇게 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봐도 너무 예뻐서 이거 피기가 아깝다 정도로 접어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 자세를 바꾸고 내가 이 빨래 개는 행위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꾸니까 전혀 다른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Y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의미 부여를 어떻게든 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현상은 똑같은데 맞아요. 내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막 스트레스를 받고 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빨래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러잖아.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이거를 지금 나를 다독이는 시간이다. 이거에 따라 완전 마음이 달라지는 완전 달라요. 막 거예요. 10kg 오래 빼기로 했으니까 진짜 억지로 신발 신고 나가야지. 짜증나. 이렇게 하면 짜증나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운동화 신고 나가다니. 나 진짜 개멋있다. 이 생각으로 나가면 누가 날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스스로가 내가. 누가 날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 집에서도 저는 침대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싹 정리하거든요. 누가 찍고 있으면 이렇게 안 일어나잖아요. 짜증나 이러면서 안 일어나잖아요. 여배우처럼 오드리 헵번처럼 행복하다 이러면서 또 이불 개고 그럼 나도 즐겁거든요. 그 마음가짐 너무 좋다. 자존감을 계속 지킬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무명이 정말 길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무명으로 지냈는데 무명에 그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어떻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기자분들한테. 저는 슬럼프, 무명, 뭐 견뎌낸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를 제가 그렇게 견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명해지지 않아서 너무 좋다. 오히려? 왜냐면 자유롭잖아요. 유명해지면 구속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문제지만 너무 길었지만 그 시간 순간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즐거웠어요. 정말 빵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이 1,000원도 없을 때도 매일매일 연습실을 가서 연습을 했고 운동선수들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점심 운동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계속 연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직업은 진짜 난다긴다 연기를 잘해도 난다긴다 아름다워도 그 순간에 그 역할에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막막함이 사실 견딜 수 없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명상이나 운동을 게을리하면 정말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직업군에 속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연기 훈련도 했지만 동시에 같이 빼먹지 않고 한 게 운동이랑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을 지키는 거는 정말 근면성실하게 내가 무언가를 계속 했을 때 그 성취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검사만 돼봐라, 내가 내 의사만 돼봐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 돼도 자존감 낮은 사람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직업이 저러고 돈을 저렇게 버는데 자존감이 저렇게 없어? 낮아? 그거는 자기 스스로 진짜 발가 벗겨졌을 때 내가 스스로 멋진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거는 나만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되게 진짜 스스로 생각할 때 멋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게 뭐야? 이런 질문들, 나를 찾는 질문들을 정말 끊임없이 해야 돼. 근데 또 질문만 하면 안 돼. 행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운동화 신고 나가는 행위가
아, 내가 운동화 신고 매일 30일을 나갔어? 와, 나 좀 멋진 것 같은데?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점점 생기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정말 먼지 같은 일들을, 하찮은 루틴들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명생활 15년 동안 매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체크해주지 않는데 연습실을 매일 나가서 훈련을 했던 게 내 자존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아, 나 할 만큼 했어. 이럴 때 갑자기 오디션이 들어와. 근데 입이 다 굳고 혀가 굳고 이제 감 다 떨어졌는데 그때 가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 그럼 뭐 세상을 탓할 거야 뭐야. 그치.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스탠바이 큐 할 정도로 텐션을 딱 만들어 놔야 뭔가 들어왔을 때 자신감이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텐션이 안 나와요.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운이 없다 그러지. 그리고 내가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날 쓰지 않는 거야. 아, 저 역할, 저 유명한 회사의 배우가 됐잖아. 이거는 다 사실 핑계예요. 외부로 돌리는 거죠. 모든 네. 익스큐즈를. 이 말이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구해야겠다. 구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가 되게 고민했어요. 그만큼 되게 절박한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구해주거나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나를 거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좀만 밀어줬으면 아 누가 나를 조금만 멘토를 해줬으면 뭐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로 남 탓을 태어났으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원망하는 거는 저한테 되게 에너지 낭비예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나를 구해야지. 왜냐면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먹은 거예요. 나를 구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를 제가 나를 케어하듯이 부모적인 사고에서 멘토적인 사고 그리고 롤모델적인 사고로 확장시킨 과정인 것 같아요. 구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도 역시 3인칭 시점인 거네요. 네. 나라는 사람인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다짐하고 싶은데 얘를 이렇게 내가 구하리라라는 난 그 표현이 진짜 너무 내가 나를 스스로 일으킬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여야 해. 내가 나를 구해내야 돼.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니까 분명히 나를 구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지? 막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가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루틴이 많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뼈를 갈아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가끔 그렇게 현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기까지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는 나의 영웅이 되고 싶다가 있어요. 내가 내 영웅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멘토도 없고. 롤모델이 누구면 좋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십수년 했어요. 근데 롤모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찾은 게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나는 아니야. 5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예요. 내가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아, 나의 영웅. 와, 진짜 멋지다. 나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난 거예요. 지금은 영웅화를 시킨 건 아닌데 미래의 나를 봤을 때 와, 진짜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 사람을 닮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살면 아, 저분은 진짜 뼈를 갈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뼈를 가는 이유는 내 미래의 영웅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내 미래의 영웅을 만나서 저 좀 다가왔죠. 저 좀 가까워졌나요? 라는 말을 웃으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 가서 저 아직도 쭈구리 같나요? 저 아직도 안 됐나요? 저 멀었나요? 이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제가 매일매일
울며 불며 피땀 흘려서 열심히는 살았어요. 당신처럼은 안 됐는데 그래도 저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진짜 그 나이를 먹고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래요. 그때 그거 시도했을 걸. 했어야 그걸 되는데. 해봤을 걸. 그때 그 여행을 갈 걸.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걸.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걸. 걸. 하지 마시라고. 미래의 나의 영웅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멍텅구리인데 그래도 저 후회 안 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뼈를 가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철인3종 무쇠소녀단 할 때 매일매일 뼈를 갈았잖아요. 저 대회 날 영상 보고 알았어요. 그 우리 4명 중에 한 명이 언니 할 수 있어 라고 영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당연히 나 할 수 있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뼈를 갈았기 때문에 나 진짜 완주 안 해도 돼. 그리고 사람들이 아 진서연만 완주 못했네. 아 또 그런 게 있을 것 어떡해?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괜찮아지려면 내가 내일로 돌아가도 100m만 더 뛸 걸, 1km만 더 뛸 걸의 후회가 없어야 되거든요. 요만큼의 후회도 없게 정말 피땀 눈물 한 방울까지 다 뽑아서 제가 했기 때문에 완주는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나는 완주는 의미가 없다. 나는 이미 충만하다. 나는 나한테 이미 괜찮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제 인스타에 보면 나는 준비 다 됐다.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사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의사가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습득한 이 긴 고난의 시간, 여기를 뚫고 지나온 터널의 순간을 내가 매일매일 견고하게 피 한 방울까지 뽑아서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나는 알잖아요. 사실 어제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네. 그러면 후회가 남아요. 근데 그 후회가 안 남을 정도로 하면 사실 결과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저 헐리우드 진출할 거예요. 아바타 8에 출연할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멋있게 저 지금 영어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이게 나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입 밖에 꺼내는 거를 못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뱉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안 받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 내 우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자신감으로 계속 행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평가하는 거는 사실 그리고 나한테 관심 없어.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나 아바타에 출연할 거야 이렇게 뭐 할 거야 해도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를 선포해 나가면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흘러가게 좀 내가 스스로 물기를 터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곡물이 되고 뭐 바다가 되고 대서양이 되겠죠. 저는 F여가지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10년 뒤에 아바타 출연해서 주인공으로 아시아 쪽은 일단 없었잖아. 아시아 쪽도 하면 가능성 있어 보여. 가능성 있잖아. 내가 감독이면 아시아 느낌 또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막 해요. 그럼 또 즐겁게 오늘 하루하루를 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 제가 왜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사는 건 괴롭다. 이호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야. 행복해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원래 사는 게 괴로워. 근데 그거를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렴이 전체적인 맥락인데 네. 저는 그 맥락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쇼펜하우어가 태어나셔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나의 히어로를 하나를 만들어서 나도 저런 사람이랑 비슷해 가야지라는 마음을 하는 분들이 이제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미션 한 3개만 딱 주신다면 어떤 거 주시고 싶으세요? 오늘 매일매일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3가지. 아주 하찮은 루틴.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면 좋으니까 책을 읽는 것도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안 읽혀요.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한 문장을 써요. 눈에 보이는 한 문장 쓰기를 3일만 해보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어. 그러면 이제 반장씩 읽어볼까? 책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에 한 단어여도 되고 한 문장이어도 되니까 내가 오늘 느꼈던 감정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화 신는 것부터 하면 돼요. 계단 하나 밟는 것부터 하면 되고, 못하겠으면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것부터. 그렇게 아주 하찮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일들을 해 나가시면 10년 후에 나의 영웅을 만났을 때 저 그래도 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것 같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제가 유튜브 출연을 처음 해요. 아 진짜? 네. 와 영광. 사실 제가 모르는 매체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작품은 그 역할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만 유튜브는 나로서 보여지는 게 또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을 기해서 나온 첫 유튜브예요. 어떻게 하이파이브. 네. Yeah. 근데 또 첫 유튜브가 배우로 나온 게 아니라 작가로 나와서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제 얘기를 이렇게 꾸미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좋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